도매는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고 뭐 어떤 현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면 도매 시장을 이해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되는 게 커머스를 설명하는 바는 저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만 봐도 아실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커머스 백상권입니다. 오늘은 성인용품 시장의 도매 현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소매, 창업 이런 얘기들은 좀 알고 있는데 도매는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고 뭐 어떤 현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면 성인용품 창업하시거나 뭐 관련 업을 좀 검토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성인용품 시장은 우리가 이제 일상 무슨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생활용품에 비하면 아직은 턱없이 작아요. 그 이유는 우리 원래 성인용품 시장의 규모가 작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GDP에 어울리는 성인용품 시장은 적게는 5조 원, 좀 크게 잡으면 10조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왠지 일본의 영향, 그 다음에 유교의 영향,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청교도적인 영향,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성인용품 시장이 GDP 대해서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사용자층이 아직은 전체 인구의 한 5에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콘돔이나 젤 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OECD 평균 정도는 어떤가 보면 보통은 미국으로 기준을 하면 95% 정도가 이제 성인용품 사용자층이에요. 그리고 미국 여성의 70%가 딜도나 바이브레이터를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써본 게 아니고. 그 정도면 우리나라는 상상해보면 실제로도 한 5%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10배 정도는 성장할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으로 추산해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성인용품 시장 규모는 한 5천억 정도,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요거 시장을 따로 이렇게 통계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알기는 어려운데 대략 추산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좀 적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매 시장을 이해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되는 게 상품 스와핑, 바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작다 보니까 어떤 한 도매업자가 모든 브랜드를 충분히 들여오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을 1억이든 2억이든 브랜드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유통하는 기간은 뭐 1년 미만이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수입했을 때. 근데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돼버리면 그게 보관료는 보관료로 들고 투자한 걸 회수를 못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좀 일부만 자기가 갖고 있고 다른 업체 수입한 거랑 이렇게 바꾸게 되면 많은 상품을 취급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압이 좀 일반화돼 있다. 요거는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업체가 이제 나와서 이 상품은 내 독점이에요. 그런데 사실 독점인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독점 계약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그래서 그거는 들여와도 제가 물론 혼자 들여왔다 해도 수압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 네. 그래서 수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제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도매업체 유형을 3가지로 나눠봤어요. 예,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누는 거 아니지만 제가 나누는 거고,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유형이 올드 앤 빅, 오래됐고 크다. 그래서 올드 앤 빅으로 한번 붙여봤고요. 보통 이제 올드 앤 빅에 들어가는 건 최소 10년 이상 그 성인용품 수입이나 도매를 해온 거고, 브랜드를 보면은 보통 중국에 일본 브랜드가 많죠. 일본의 남성 자율기구 브랜드. 일본은 좀 전 세계적으로도 특이하게 남성 자율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자율기구 브랜드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일본 업체에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 자율기구가 많겠죠. 무슨 실리콘 제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일부 제조도 좀 하죠. 오래된 경력이 있다 보니까 OEM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제조도 해서 자기 브랜드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상하이나 이런데 섹스토이 박람회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가보면 이제 어떤 물건을 살 것이냐 우리 결정하게 되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것이냐 결정할 때 옛날에는
바이어 중심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바이어가 어떤 조건을 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을 결정하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업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논리가 그런 형태다. 그래서 바이어 중심의 어떤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뭘 원하는가 보다 이 좋은 조건이 고객한테 전달해야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3,000에서 5,000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종류도 좀 많이 있는 거죠. 큰 업체다 보니까. 타겟도 좀 보면 옛날에는 사실은 요즘 한 4, 5년 사이에 여성 성인용품 사용자가 많이 늘었는데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구매층이 남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상품 위주 라인업이 정말 많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꼽은 유형은 트렌디 앤 스몰 이렇게 했습니다. 트렌디 앤 스몰. 트렌디하다. 이 유행이나 어떤 경향을 잘 반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스몰은 조금 빅에 비해서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작다는 건 사실은 자본금이 작다, 회사가 작다라기보다는 아직 취급하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작다는 의미고,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 이제 성인용품의 어떤 유행 바람을 타고 창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 업종을 하다가 이쪽 업종을 개업을 한 이런 형태의 회사가 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특징은 북미나 캐나다나 미국이겠죠. 캐나다, 미국 아니면 유럽이 이제 좀 트렌디한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이 세계 유행을 선도하게 되는데 그런 브랜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올드 앤 빅 할 때는 좀 바이오 중심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고객 중심 상품.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신규 고객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가?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질이 높고, 그 다음에 좀 비싸더라도 고품질이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원한다? 하면 그걸 수입하는, 이 고객 시장의 니즈에 맞게 좀 수입하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레드커머스는 어디냐? 올드 앤 빅이냐? 아니면 트렌디 앤 스몰이냐? 레드커머스를 설명하는 바는 저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적인.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적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도매를 하다 보면 어떤 상품에 대한 업데이트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상품의 어떤 사진, 그 다음에 상세 이미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픈마켓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CS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자부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들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저희는 그리고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고 어떤 정리가 되어 있고 소개서라든지 저희 홈페이지만 봐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스템이라고 저희 이름을 좀 붙였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레드커머스가 유일한 것 같고, 상품도 그냥 이렇게 바이어 중심이나 고객이 원하는 이 상품을 원한다기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을 좋은 조건을 갖고 와서 저희 에디터나 검증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통해서 검증한 상품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 3,500종 정도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규모로는 그래도 완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형 올드 앤 빅 규모 정도는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상품 중심은 아니에요. 일본 상품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북미나 유럽 쪽이 훨씬 더 많고 더 가중치를 두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새롭게 시장은 계속 이제 예전에는 4, 50대 아저씨가 주로 고객층이었다면 이제는 3, 40대 여자가 가장 큰 고객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플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상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맞는 상품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외국물을 많이 먹었잖아요. 80년대는 외국 여행이 안 되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외국에 잘 다니니까 그런 흐름을 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네. 저희들이 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희 특히 창업자한테 그렇게 해주는데 도매 회원한테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는 저희 팀장이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창업자들이 창업해서 진행하다가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품을 취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도록이면 다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큰 특징이다. 마케팅 교육이나 영상 클래스나 이런 것도 다 관련 컨텐츠, 이런 게 자료, 이런 게 다 시스템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해당 안 될 수 있는데 제4의 어떤 도매 형태, 로컬 앤 베리 스몰 이렇게 붙여봤어요. 뭐냐면 도매 업체는 아니고 소매 업체예요. 보통 소매 업체인데 그 소매를 하고 있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창업 문의가 와요. 소매하는 업체한테도.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뭐 일부는 수입하고 일부는 받을 수도 있는 건데 해가지고 다시 도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창업도 도와주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되게 뭐 도매업체 욕하면서 그렇게 영업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런 작은 업체인데 그러니까 로컬 앤 베리스몰 어떤 지역에 준해서 하면서 활동하면서 작은 규모로 하는 데도 있다. 특별히 특징이랄 건 없고 소량 수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2차 도매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일단 우리나라 성인용품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GDP 규모 대비 OECD 평균의 어떤 그 시장 대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많은 업체가 충분히 모든 브랜드를 수입하기는 어려운 시장 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와핑이라는 게 일반화 좀 돼 있다. 그래서 상품은 다 이렇게 스와핑을 통해서 좀 같이 퍼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도매 유형은 첫 번째가 올드 앤 빅 말씀드렸고 좀 전통적인 상품들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고요. 그 다음에 트렌디 앤 스몰 새롭게 되게 고객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고객 시장에 적합한 상품들을 수입하지만 조금 작은 규모.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레드 커머스 같은 시스테믹. 그 다음에 격가지로 말씀드리면 로컬 앤 베리 스몰. 이렇게 다양한 도매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는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1대1로 도매를 한다고 보면 여러 도매 업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매가. 근데 1대1로 한다고 보면 미안한 얘기 이제 그 올드 앤 빅이나 저희 같은 업체를 하는 게 시스템이긴 저희 레드커머스를 선택하는 게 좋고 만약에 다양하게 자기가 알아서 여러 도매 업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트렌디 앤 스몰도 해가지고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는 만약에 그럴 바에는 저희 레드커머스를 선택하시는 게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도 다 저희들이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시장 관련